자, 이번에는 혈액원입니다. 여러분,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자, 혈액원입니다. 혈액원이 체열 업무를 할 때, 자, 혈액원은 체열 업무를 할 수 있죠. 우리가 혈액 제제를 만들기 위해서 체열을 할 거야. 이때 한 번에 한 사람에게서 체열할 수 있는 최대량, 그 말인 거죠. 한 사람에게서 체열할 수 있는 최대량. 그건 어떤 거다? 전혈 400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혈 400이라는 거. 근데 400까지 뽑을 수는 있는데 한 10% 정도는 더 뽑을 수 있다 그랬죠. 혹시 문제에서 400이 없다면 10% 정도 더 뽑는다면 440까지 가능합니다. 전혈 400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 전혈이라는 말을 하면서 혈액 제제라는 말을 이제부터 쓸 건데, 혈액 제제는 어떤 겁니까? 중요하죠, 여러분. 혈액 제제. 자, 혈액 제제라는 거는 혈액을 원료로 만든 의약품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피주사 맞는다 할 때, 수혈한다 할 때 그거 약품으로 만든 거거든요. 뭘 원료로 해서? 혈액을 원료로 해서. 그럼 혈액을 원료로 해서 만드는 약품 메뉴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럼 그 여러 가지 메뉴를 어떤 거를 만듭니까?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두부를 가지고 두부 요리, 뭐 두부 조림, 두부 부침개, 뭐 순두부, 뭐 여러 개 만드는 것처럼 혈액을 가지고 어떤 메뉴를 만듭니까? 하면은 제일 첫 번째는 어떤 거 만들 수 있어요? 전체 피를 만들 수 있겠죠. 전혈. 이때 전혈이라는 말은 전체 혈액이니까 혈액에는 뭐가 있어요? 혈구, 그리고 혈장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전혈은 혈구와 혈장을 모두 말하는 거예요. 이 피를 전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피가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전혈이라는 메뉴를 만들 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빈혈만 있어, 적혈구만 부족해,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전혈을 담아줄 필요는 없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농축 적혈구라는 혈액 제제 메뉴를 만든 겁니다. 이번에는 혈소판만 부족한 거야. 그럼 혈소판만 부족한 사람한테 전혈을 담아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혈소판을 농축시킨 농축혈소판이라는 혈액 제제 메뉴를 만든 거예요. 또 이번에는 혈장이 부족한 경우도 있겠죠. 이 혈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신선하게 얼린 혈장, 신선 동결 혈장, 이런 메뉴를 만든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그 밖에 혈액을 원료로 혈액 관련 의약품,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단어만 들어가야 돼. 혈액 제제라고 하면 혈액을 원료로 만든 메뉴에는 전혈, 농축 적혈구, 농축 혈소판, 신선 동결 혈장, 혈액 의약품, 이런 것만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농축 혈색소 이런 말이 있으면 이거는 아니에요. 이런 말 없어요. 농축 혈색소 이런 건 따로 없어. 이거에 맞을 거면 그냥 농축 적혈구 맞아. 메뉴. 됐나요? 그리고 농축 백혈구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어요. 백혈구가 전체 피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백혈구만 다 뽑아서는 얼마나 많은 피에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져. 그래서 농축 백혈구 이런 건 없어요. 됐죠? 그래서 피의 종류, 혈액 제제 종류 알아두실 것. 그 다음에 이런 혈액 제제를 만들려면 여러분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혈액과 관련된 업무 하는 거죠. 중요하죠? 혈액 관리 업무. 자, 혈액 관리 업무는 혈액 제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한 과정을 거치냐, 이런 어떤 업무를 하냐, 그거예요. 그럼 당연히 혈액을 원료로 해서 만들려면 1차적으로 체열을 해야 되겠지. 체열, 피를 뽑아야 되겠죠. 피를 뽑아. 그리고 그 피 뽑은 거 무조건 메뉴 만들면 안 되겠죠. 그 피에 만약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그 피 균이 있나 바이러스가 있나 검사해야 되겠지. 검사 업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했더니 이상이 없어. 오케이, 그럼 뭐 할까요? 만들어야지. 제조해야 되겠죠. 제조. 그 다음에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잘 하고 있어야 되겠죠. 보존. 그리고 필요하다고 의료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혈액 제제 공급해야 되겠죠. 공급. 그리고 전반적인 품질 관리,
이런 게 혈액 관리 업무입니다. 이 단어 말고 다른 단어가 들어가면 1절 안 됩니다. 혈액 판매 있을 수 없어. 혈액 유통 아니에요. 유통이란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됐나요? 체열, 검사, 제조, 보존, 공급, 품질 관리. 요 6가지만 들어가는 거 됩니다. 혈액 업무입니다. 그럼 이런 혈액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혈액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혈액 관리 업무를 하는 거야. 혈액 관리 업무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피 뽑고 검사하고 만들고 일정한 장소에 보관, 필요한 곳으로 공급, 품질 관리.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은 어디가 된다? 첫 번째가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의료기관은 어디예요? 종병요한치정, 의한치조 여기가 되는 거지. 그럼 이때 의료기관에 요양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거기에 요양원 없죠. 의료기관에 요양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요. 치과의원은요. 치과의원에서 혈액 업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답하기가 쉬워요. 치과에서 무슨 혈액 업무를 해?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업무를 할 수는 있는 곳이에요. 안에서 그렇지. 왜냐면 의료기관에 들어가니까. 됐나요? 그래서 의료기관 10가지에 들어가면 혈액관리 업무를 할 수는 있어요. 됐나요? 의료기관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적십자사 당연히 할 수 있죠.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할 수 있고 또 혈액 제제를 만드는 업자 제약회사 같은데요. 이런 데서도 할 수가 있겠죠. 제조해야 되니까 맞나요? 그래서 혈액관리 업무를 하는 곳이 어디냐? 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혈액제제 제조업자. 혈액제제 제조업자는 이름이 외우기 힘들다는 데 만드는 제약회사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제약회사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3군데서는 혈액 업무를 할 수 있잖아. 체열부터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혈액제제 제조업자, 제약회사에서는 이 업무들 중에서 못하는 거 있다? 이 중에서 안 하는 거 있어. 못하는 거. 어떤 업무는 안 한다? 제약회사에서 체열을 하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혈액 제제 제조업자는 혈액 관리 업무 중에서 체열 업무는 안 합니다. 되셨죠? 같이 생각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체열 금지 대상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체열을 하면 안 되는 대상자 그 말입니다. 그럼 이때 체열을 하면 안 되는 대상자에 먼저 건강진단 관련해서 먼저 체열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먼저 체크하잖아요. 그럼 이때 건강진단상에 아우 죄송해요 안 되겠네요 하고 걸러질 거라고. 그럼 건강진단상에 걸러지는 요인은 어떤 겁니까? 하면은 먼저 첫 번째가 체중이에요. 체중. 그러면 체중은 남자는 50kg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 여자는 45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진단 받기 전에 체온을 잴 거야. 체온을. 이때 체온이 37.5도가 넘어간다면 감염의 문제가 갖고 있을 수 있죠. 그 말은 균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균이나 바이러스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체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안 뽑겠다고요. 처음부터. 그 다음에 또 혈압을 재볼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혈압이라고 하면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있잖아요. 이때 수축기 혈압이 너무 낮아도 안 되고요. 너무 높아도 안 돼. 그럼 너무 낮아도라고 하면 90이 안 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축기가 80이다. 80에 50이다. 이러면 위에가 80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0 이상이라도 안 돼요. 180 이상이라고 하면 여러분 혈압이 높은 거잖아. 그런 사람들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위의 혈압만 보는 게 아니라 밑에 혈압도 볼 거야. 이완기 혈압도 볼 거야. 이완기 혈압은 낮은 거는 없고요. 얼마 이상이면 안 되냐면요. 100 이상이면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체열하기 전에 건강진단 체크를 했는데 혈압이 140에 예를 들어서 110이다. 140에 110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못한다고요. 어떤 것 때문에? 이완기 혈압이 100이 넘기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맥박 체크하겠습니다. 자, 맥박을 재봤더니 맥박이 너무 낮아도 높아도 안 돼요. 우리가 맥박의 정상치는 60에서 100번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때 50번이 안 되면 어떤다고요? 맥박 수가 50번이 안 되면 체열 못해요. 그 다음에 100번이 넘어도 체열 못해요. 됐나요?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 그래도 눈도장을 좀 찍어 주십시오. 요 정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질병 관련 요인이에요. 그럼 이때 이러이러한 질병이 있었습니까? 물어봤는데 이런 게 있었대. 그럼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실 거는 어떤 거라도 기억을 하셔야 된다. 다 기억을 못한다면 여기 감염병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은 안 된다 하는 거는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어떤 사람이냐면 B형 간염, 그 다음에 C형 간염,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결핍증.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뭐죠? 에이즈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T세포 뭐 이런 말 나올 거야. 사람 T세포 뭐 이런 바이러스 감염병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자, A형 간염 체열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어. A형 간염 없잖아 여기에.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거 있을 수 있을까? 이거에다가 또 하나 매독 여러분 하나 더 적어둘까? 매독. 매독균을 가진 자도 체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매독도. 그래서 B형 간염, C형 간염, 에이즈, 사람 T세포, 매독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없다는 것. 할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피를 통해서 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 그 밑에 거는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참고로 보시는데 보기에서 가끔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그 정도까지는 지금 못하겠습니다 하시면 버려. 안 되면 버려. 버리는데 위에 거 감염병 요 부분은 좀 보시고 밑에 거는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보기에서 2022년도에 나왔던 것 중에서요 어떤 거 예전에 나온 적 있냐면요 3번 성병을 알았어요. 병력자라 그랬죠. 성병. 그럼 성병을 알았는데 치료가 끝났어. 현재는. 그래서 1년이 지났으면 체열할 수 있는데 아직 성병을 앓은 지 치료 끝난 지 1년이 안 지났으면 체열 못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요것도요. 하나 더 언급한다면 B형 간염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완치가 됐어요. 근데 완치됐다 그래서 바로 짠 하고 체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치하고 나서는 얼마? 6개월이 지나야 돼요. 6개월이 안 지났으면 체열 못해요. B형 간염은 얼마 지나야 돼요? 6개월. 성병은 얼마 지나야 돼요? 1년 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4번, 3번, 4번 정도 한번 눈도장 찍고 다 모르겠다고 한다면 아까 말했던 여기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사람 T세포 안 돼. 아예 안 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강진단 요인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거에 보시면 자, 이런 질병이 있어도 안 됩니다 하는 거에 대한 질병이 있는 거. 자, 이때 질병이요. 첫 번째 거 한번 보시면 자, 어떤 사람이 체열하러 왔는데 헌혈하려고 체열을 하려고 하는데 열이 나고 또 우리가 열이 나면 37.5도가 있으면 현재 열이 나면 아예 안 됐어. 그런데 열 난 적 있었습니까? 했는데 며칠 전에 열 났어요. 이러는 거야. 그럼 며칠 전에 열 났는데 그 열이 그럼 며칠 전에 열 났어요? 이제는 열 안 나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근데 언제 그랬는데요? 어저께까지 열 났어요.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럼 이때 열이라든지 이런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없어진 지 3일이 아직 안 지났어. 그런 사람은 혹시나 균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염하면은 열나고 목 아프고 설사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없어진 지 3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어떤다? 체열 못해요. 이 사람 균이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건 여러분 눈도장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질병들이 평소에 지금 기저질환으로 갖고 있다면 안 된다 하는 거가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나? 암 환자.
그죠?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자라든지 간이 안 좋다든지 심장이 안 좋다든지, 심장 안 좋으면 여러분 혈압 맥박 다 문제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라든지 또는 자가 면역 질환자라든지 심장이 안 좋다든지 혈우병 있는 사람들이 응고가 안 돼, 지혈이 안 되는데 혈액 질환이 있다든지, 알코올이나 마약, 약물 중독자라든지, 경련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은 여간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외우지 말고 한번 봐주세요. 봐주실 것. 자, 그 다음에 다음 거에 보시면 이번에는 자, 요거는 문제집에서 가끔 언급이 된 내용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나 달달 외우지는 마시고 안 되겠다 하면은 버리세요. 아셨습니까? 자, 그 중에서 2022년 상반기 문제에 뭐가 있었냐면요. 자, 요게 들어갔어. 그래서 요거 여러분 제가 약간 말을 좀 정정을 했습니다. 정정 안 되신 분이 있다면 요거 잘 정정해 두세요, 여러분. 앞에 말을 좀 바꾸셨어야 됩니다. 자, 혈소판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아스피린. 여러분,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부작용이 피가 난다 그랬지. 출혈에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출혈이니까 혈소판 쪽에 문제를 줄 수가 있죠. 혈소판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약물을 투여받고 나서는 얼마는 지나야 된다고요? 3일은 지나야 돼요. 근데 3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체열 못 한다고요. 됐나요? 자, 아스피린을 투여받고 3일이 지나야지만 할 수 있다. 피헌혈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번에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 이런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이 뭐지? 치료제잖아. 그죠? 예방주사가 아니고 치료제. 치료제를 주사 맞았다는 말은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몸에 있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치료제 주사 맞은 거야. 그럼 치료제 맞고 완벽하게 낫기 전인 1년은 지나야 돼. 1년이 안 지났으면 안 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예방접종에서 보기에서 문제, 예전에 기출문제 중에서 1번에서 여기 일본 내요. 또는 뭐 공수병 또는 B형 간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예방접종하고 나서는 얼마는 지나야 된다? 24시간은 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못 외우겠어요. 버려. 안 되겠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홍역, 유행성이야 선염 뭐 이런 거는 2주가 지나야 된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BCG 있죠. BCG는 결핵 예방 백신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1개월은 지나야 돼요. 1개월. 한 달은 지나야 돼. 그 다음에 풍진 있죠. 풍진도 한 달은 지나야 돼.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모성 간호할 때 풍진 예방접종을 인부가 맞았으면 한 달 동안은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임신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바이러스를 넣었으니까. 그래서 한 달은 지나야지만 체열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됐나요? 제가 즐거운 거 정도만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되신다면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다음 거에 그래도 요거는 눈도장 좀 찍어줄까요? 임신 중인 자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아기를 출산하고 또는 유산하고 나서요. 6개월이 안 된 자 헌혈 못해요. 그 다음에 수혈을 받았어요. 헌혈하고 나서가 아니라 수혈을 받았어. 수혈을 받았다는 말은 자신이 피가 부족했지. 부족해서 피주사를 맞은 거야. 그런데 자기가 맞아서 부족해서 맞았는데 1년이 아직 안 지났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를 준다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네가 피가 부족해서 맞아놓고 1년도 안 됐는데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는 아직은 무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혈하고 나서는 1년은 지나야 돼. 되셨나요? 그 다음에 보기 4번에 우리 2022년 상반기 문제에 뭐가 있었냐면 각막을 이식받은 경험이 있는 자 나왔어요. 자, 각막이나 경막 이런 거를 과거에 이식을 받았어. 이식을 받은 자는 얼마가 지나야 된다 이런 것도 없고 이식받은 경험이 있는 자는 체열할 수가 없어요. 됐나요? 이식받은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에서 보시면 나이는 16세 미만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노인분도 안 돼요. 65세 이상인 자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헌혈도 너무 많이 1년 안에 너무 많이 했을 때도 안 돼요. 그래서 1년 안에 전혈
전체 피를 뽑았어요. 헌혈을 했어요. 그 횟수가 5번 이상인 자는 또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정해놨습니다. 누가 정했을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했겠죠. 보시고, 자, 그 밑에 거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체열금지 대상자 좀 중요한 거 위주로는 조금만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감염성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건강진단했을 때 몸무게라든지 또는 혈압, 수축기, 이완기, 맥박, 체온 이런 거 안 된다는 거 조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아스피린 같은 거 투여하고 나서는 3일은 지나야 된다는 거 했었죠. 그리고 각막을 이식받았다 이러면 아예 안 된다는 거 이런 거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중요한 거 위주로는 눈도장 찍어 주십시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혈액 보관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저는 그냥 참고로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까지 다 어떻게 외워? 정신없는데. 그래도 또 만점을 노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적어놨고요.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 밑에 거는 보겠습니다. 특정 수혈 부작용입니다, 여러분. 특정 수혈 부작용. 특정 수혈 부작용은 어떤 수혈 혈액 제제를 맞다가 부작용이 나타난 거겠죠. 근데 그 부작용으로 어떻게 됐다? 사망했어요. 부작용으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죽었으면 그 의료기관은 그냥 자기네 선에서 끝 하면 안 돼요. 신고해야 돼. 그럼 이때 신고는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자, 특정 수혈 부작용으로 사망했어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수혈 부작용으로 이번에는요, 사망까지는 아니고 장애를 입었거나 그랬어요. 감염이 됐거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피를 주사를 맞아가지고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내가 B형 간염 걸려버린 거야. 이런 감염이 된 거예요. 또는 장애를 입었어요. 또는 그걸로 C급해가지고 입원했었어요. 그래서 장애나 입원, 사망까지는 안 갔어요. 그럼 이런 말이 있을 때는 이것도 그냥 자기네끼리 병원에서 치료해주고 끝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나 입원을 했다 하면은 15일 이내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망했다 부작용으로 그러면 지체 없이 해야 되는 거고, 그 말입니다. 두 가지 구별하실 것.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적격 혈액입니다. 여러분, 부적격 혈액. 자, 부적격 혈액이라는 거는 아까 적합하지 않은 거라 그랬죠. 그럼 이때 이런 혈액은 부적합, 이런 혈액은 부적합이라고 누가 정해줬다?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정해놨기 때문에 부적격 혈액은 쓰면 안 되잖아요. 쓰면 안 되니까 폐기 처분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기에서 즉시 폐기 처분한다 이래 말하면 틀렸어요. 즉시 폐기 처분하진 않고요. 폐기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적격 혈액을 발견했을 때 즉시 혈액 용기 겉면에다가 안에가 아니라 겉면에다가 사실을 적어야죠. 부적격 혈액이라고 적고 사유도 적어야 되겠죠. 왜 부적격인지, 에이즈 바이러스가 나왔다든지, 그죠? 사유를 겉면에 적어야 돼. 그럼 적고 그 다음에 적합한 혈액하고 함께 두면 적었어도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그거를 적합한 혈액인 줄 알고 잘못 쓸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격리 공간에 따로 두는 거예요. 따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절차에 따라 폐기를 하고 끝 하면 안 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되셨습니까?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실 것. 그래서 혈액 용기 겉면에다가 사유를 적고 따로 보관하고 그리고 폐기하고 나서는 누구한테?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그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적합하지 않은 혈액은 당연히 폐기 처분하겠죠. 그런데 참고로 폐기 처분을 안 할게요. 이 피 안 버릴게요.
안 버리는 경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 안 버립니까? 그 말입니다. 외우지 말고 한번 눈도장으로 찍어주세요. 자, 부적격 혈액을 안 버리는 경우, 폐기 처분의 예외인 경우는, 자, 여러분, 부적격 혈액이라는 말은 그 안에 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있는 거겠죠. 그럼 그 균이나 바이러스가 있는 그 피에 균이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뭐를 만들 수 있어? 예방접종약을 만들 수가 있잖아. 그죠? 예방접종약, 백신이라고 하면 균이나 바이러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만약에 이 약을 써야 될 것 같아 하면은 이거는 안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쓰니까 이거는 버리지 마 하고 어떤 명령으로 정했다? 대통령령이죠. 특이하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했어요. 대부분 보건복지부 장관명인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적격 혈액으로 균이나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 혈액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지. 연구를 한다든지 또는 의약품을 개발하든지 연구하고 약 만들고 예방접종약 만들고 이런 데 쓰겠다는 겁니다. 또는 마지막 줄에 보면 실험 같은 거, 시험 같은 거에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눈으로 여러분 그냥 막 정확하게 단어를 알기보다는 그냥 이해하면 돼. 연구해야 되니까. 그죠? 연구한다든지 약품 만들어야 되고 또 원료로도 써야 되고 시험도 해야 되고 이런 거 할 때는 부적격 혈액을 폐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헌혈 환급 적립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조금 순서가 바뀌어졌네요. 위로 보시면 헌혈 환급 적립금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위에 그죠? 헌혈 환급 적립금은 대안적 십자사 혈액원이 누구한테 돈을 맡겨둔 거예요? 누구한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돈을 예치해 둔 거야. 그럼 그 예치한 그 돈으로 어디에 쓸 겁니까? 이거예요. 그 돈, 맡겨둔 그 돈으로 어디에 쓸 겁니까? 수혈 받고 났을 때 비용을 보상하는 거. 수혈 비용을 보상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헌혈증 같은 거 있었으면 헌혈증으로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무상으로 수혈 받을 수 있었잖아. 그럼 의료기관은 자선사업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 돈을 줘야 되겠죠. 어떤 돈으로 준다? 헌혈 환급 적립금으로 대안적 십자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맡겨둔 그 돈으로 수혈 비용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헌혈 캠페인 하죠. 그거 그 돈으로 하는 거예요. 또 혈액 연구 이런 거 있죠. 그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수혈 부작용이 왜 나타나는지 조사하고 연구하는 거 헌혈 환급 적립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혈액 관리 업무를 하려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사람 조회를 해보잖아. 조회를 해봤을 때 그 전에 과거에 이런 바이러스가 있어서 체열을 못하는 사람이었네 하는 전사나 프로그램 내용의 조회가 되겠지. 그럼 모든 그런 거를 하려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프로그램 관리를 하려면 머니가 들잖아요. 그래서 혈액 관리 업무에 대한 전산화 이런 프로그램 이런 거에 대한 돈은 어떤 돈으로 하겠다? 헌혈 환급 적립금으로 이 돈을 쓰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헌혈증을 발급하는 거 있죠. 이거는 헌혈 환급 적립금으로 쓴다 안 쓴다? 그 돈은 안 써요.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헌혈의 날을 선정하고 헌혈에 대해서 공로가 엄청 많은 자인데 포참장 이런 거 훈장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자 누가 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혈액 적격 여부. 이 혈액은 적격하다, 안 적격하다. 아까 말했죠. 부적격하다. 이런 거. 그런 건 누구 명령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했다. 그 말이에요. 봐주실 것.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간호조무사 자격 인정입니다. 자, 간호조무사 여러분의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은 어디서 해줍니까? 시도지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주겠죠. 그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니다. 그리고 자격 인정이나 업무 한계. 자, 업무 이런 거 하는 거야. 간호조무사가 할 일은 이런 거야 하고 업무 한계, 자격 인정 이런 거는 누가 정했다?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어요. 산업재해를 입었어요. 이때 적용되는 법은 무슨 보험일까요? 산재보험입니다. 지금 뒤에 좀 나오는 게 있어서 좀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폐증 발생했을 때, 이거 보건간호에 나오는 건데 지금 좀 들어갔습니다. 보상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다?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대한결핵협회죠. 대한결핵협회. 자, 대한결핵협회 하면은 하는 일을 알아두셔야 돼. 대한결핵협회 설치 목적. 제일 밑에 보세요. 화면에서 대한결핵협회 설립 목적. 목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결핵에 관한 걸 하겠죠. 결핵에 관한 예방, 그리고 퇴치, 그리고 조사, 연구. 알아두세요. 단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한결핵협회 목적은 결핵에 관한 예방, 퇴치, 조사, 연구. 예방, 퇴치, 조사, 연구. 이거는 대한결핵협회라는 거. 그러면 대한결핵협회 목적이 결핵 진료를 말하면 X예요. 결핵 들어갔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결핵 병원 관리 이런 거 대한결핵협회에서 하지 않아. 대한결핵협회에서 하는 거는 어떤 거를 한다? 예방, 퇴치, 조사, 연구 네 가지만 합니다. 그럼 이런 예방, 퇴치, 조사, 연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돈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 돈을 모아야 되겠지? 그래서 위로 올라가셔서 대한결핵협회 모금사업 모금사업 할 겁니다. 그럼 이때 모금사업을 다 하면 끝나면 이 돈 누가 줬어요? 국민들이 모금해 주는데 도와줬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돈에 관해서 모금이 끝나면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잖아.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공개를 해야 돼. 공개를 해야 돼. 그럼 어떤 걸 공개합니까? 돈은 좀 투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얼마를 모았을까? 총액. 그리고 어디에 썼을까? 그죠? 사용명세. 요거는 인터넷에 공개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모금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얼마를 모았고 이런 실적 보고서 있죠. 그거 누구한테 제출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고 결핵은 감염병이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핵 예방에 대한 예방, 퇴치 이런 관리 사업 있죠. 이런 예방, 퇴치, 이런 결핵, 감염병 누가 실시한다? 질병관리청장이 하겠습니다.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표본 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이라는 말 있죠. 자, 표본 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이 말은 표본이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거야? 표본은 샘플을 말하는 거죠. 샘플로 어떻게 해서 하는 감염병은 몇 급 감염병이다? 4급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4급 감염병입니다.